안녕하십니까.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연예인들에게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온라인상에서 욕설을 한 악플러들을 신고해서 잡고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 30대 청춘 스타들에게 악플을 단 주인공이 60대 또는 7, 80대 고령이라면 도대체 왜 그랬는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그냥 심심해서 잘난 척하는 게 미워서라고 답변한다는 걸 들어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개구리는 어린아이가 심심해서 장난처럼 던진 돌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연예인들 중엔 악플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를 극복하지 못해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SNS상의 악플은 이유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위험한 범죄입니다. 방송인 박수홍은 수십억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와 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형 부부를 고소했는데요. 지난해 12월 형은 징역 2년을, 형수 이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박수홍의 부모는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키웠고 이는 박수홍에게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건은 연예계의 불투명한 정산 시스템과 불공정 계약 문제, 그리고 가족 간의 믿음과 윤리가 무너진 안타까운 일로 이슈가 됐습니다. 고소사건 이슈와 맞물리며 박수홍은 23살 연하 아내와 결혼했고 그 과정에서 온갖 악플이 쏟아져 부부를 괴롭혔습니다. 박수홍의 아내 김다혜가 자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 정체가 박수홍 형수의 친구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김다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명예훼손 소송 결과가 담긴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예전에 박수홍과 관련된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느냐? 고소 이후 그 정체가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 원 벌금형이 내려졌다. 김다혜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형수의 친구로 알려진 이 악플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지난 10일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해당 악플러가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재판으로 이어졌고 당초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벌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은 나는 박수홍 형수인 이모 씨와 유튜버 김용호를 믿었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김다혜는 김용호는 재판에서 이 씨를 증인 신청하고 이 씨와 그 친구의 제보를 믿었다고 주장했는데 상당히 배치된다. 마지막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탓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수홍 형제의 다툼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가족 간의 깊은 갈등과 불신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모든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부모님까지 논란에 휩싸이며 가족관계는 더욱 악화됐고 박수홍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박수홍의 부모는 법정에서 친형 편을 들며 박수홍을 비난하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중고의 힘든 상황에서도 박수홍은 비록 가족 간의 일일지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는데요. 법적 다툼 초기에는 동고동락했던 친형을 단죄하는 냉혹함으로 비치고 설령 잘못을 했더라도 저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시선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박수홍의 흔들림 없는 용기와 노력을 지켜보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사 돈과 동생 박수홍의 개인 자금 61억 7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수홍은 이례적으로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내용은 구구절절 되돌릴 수 없는 골깊은 감정이 배어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다.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하고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을 끊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을 낸 장본인들. 그들은 나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서 찢기듯 가슴이 아프고 한이 맺히고 피눈물이 난다. 박수홍은 아들만 셋을 둔 집안의 둘째로 삼형제의 우애는 방송가에서도 소문이 날 만큼 좋았습니다. 또 이 싸움이 있기 전까지 박수홍은 30년이란 긴 방송활동 중 추문은커녕 사소한 열애살 한 번 없는 깨끗한 이미지였습니다. 박수홍의 형은 박수홍이 데뷔한 뒤 30년 넘게 매니저로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했습니다. 박수홍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도맡았던 형이 보여준 배신의 아픔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콘크리트 같은 믿음과 신뢰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박수홍이 형을 고소한 직후 MBC 실화 탐사대에서 언급한 말을 돌이켜보면 그 심정을 알만합니다. 의심하는 것 자체가 죄 짓는 것 같았다. 내가 형과 형수를 의심한다면 죽어야지 생각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 죽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부정당하는 순간 주체가 안 됐다. 오늘은 박수홍 부부에게 악플을 달았던 주인공이 바로 형수 이 씨의 지인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박수홍이 형을 단죄할 수밖에 없는 속내를 짚어봤는데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한 박수홍의 아내 김다혜는 다음 달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54살의 박수홍이 아빠가 되는 기쁨은 가족 간의 법적 분쟁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지만 순수 자연인의 입장에서 그에게는 또 다른 행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김다혜는 태명인 딸 전복이 SNS를 통해 초음파 결과 우리 전복이는 100명 중 43번째로 살짝 작은 편, 내진 결과 골반 좋다고 해주셨다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에는 김다혜가 남편 박수홍과 함께 부산 촬영을 위해 기차를 탄 모습과 바다를 배경으로 만삭 사진을 찍은 모습 등이 담겨 있는데요. 현재 임신 37주 차로 딸 출산 전 마지막 출장이라는 암시도 담았습니다. 김다혜는 경부 길이가 3.5cm, 임신 중기부터 조산할 위험이 아예 없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막달인데 아직도 길다. 38주쯤 작게 낳고 싶었는데 40주를 꽉 채워도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며 약간 걱정하는 마음도 내비쳤습니다. 박수홍과 김다혜 부부는 지난 2021년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이듬해 눈물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박수홍은 결혼 직후 누구보다 2세를 갖고 싶어 했지만 임신이 잘 안 되는 원인을 나이가 많은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험관 아기를 위해 배아 이식과 배아 착상에 성공했고 마침내 10달이 지나 오매불망 꿈속에서 그리던 2세와 만나는 기쁨을 맛보게 됐습니다. 팬들은 박수홍이 아내와 함께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고진감래 전화위복의 행복으로 보상받길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희롱의 클로즈업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